안녕하세요. 지 엄마예요. 오늘은 전직 깊이 보기 7탄 키즈엠의 나는 책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책보 시리즈 굉장히 유명하죠. 엄마들 사이에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 잘 없으실 텐데 책보 시리즈는 간단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나는 책보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람북스의 라라랜드보다는 글밥이 많은 편이고 비룡소의 사각사각과는 비슷한 양과 글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책 역시 3돌 이상의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추천하는 책입니다. 나는 책보가 2024년 현재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개정 전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개정 후에는 호기심 부분 10권이 더 추가되어 총 60권의 그림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책보 역시 공구가 많이 뜨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저 역시 공구로 구매를 하였었는데 제가 아무리 구매 내역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개정 후에는 60권 구성으로 하여서 현재 34만 9천 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가랑 가격 차이가 조금 크기 때문에 공구나 핫딜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주제별로 10권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제별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해요. 따라서 소전집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파트별로 비교를 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파트가 무엇인지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 따로따로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책보 시리즈는 세계 최고의 우수 작품들을 엄선하여서 모아놓은 전집이에요. 유명 작가들의 대표작뿐만이 아니라 초등 교과서에도 수록된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퀄리티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고 볼 수 있는 창작 전집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라 낙권 구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낙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 파트별로 지효와 제 생각에 또 좋았던 책들을 한 번씩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하셔서 낙권 구매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키즈엠의 나는 책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책보는 유아기 때 긍정적인 자아 형성이 가능해지도록 자아 탐험을 위해 감정, 가족, 인성, 예술, 직업, 호기심 이렇게 총 6가지의 주제별로 10권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개정 전 버전이기 때문에 호기심 10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60권의 구성 말고도 또 다른 구성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책보 지도입니다. 각 책의 줄거리 및 내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의 활동마다 어떻게 놀이하면 좋을지, 아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가이드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그림책 포스터 나는 책보 기차입니다. 스티커도 함께 구성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스티커를 이 책보 기차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초반에 아이가 책과 약간 낯설어할 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가이드가 되겠죠. 또한 동화 구현을 할 수 있도록 2가지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나는 책보 그림책 여행이라고 해서 QR을 찍어서 동화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QR을 막상 찍어봤을 때 책이 이렇게 그림이 장면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동화 구현을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림책 가방이라고 하여서 세이펜을 통해 또 동화 구현을 들을 수가 있어요. 책의 표지를 찍어내면 세이펜이 또 동화 구현을 마찬가지로 해줄 거예요. 장면이라도 좀 바뀌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크게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워크지예요. 각 주제별로 한 권씩 되어 있고 저는 총 5권을 가지고 있죠. 제가 실은 이 워크지의 존재를 까먹고 있다가 전직 깊이 보기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 워크지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호와 함께 또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인성 부분 보시면은 그림 카드도 되어 있고 스티커 활동도 되어 있어요. 각 주제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색칠하기, 동그라미, 선긋기 등등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어요. 워크지의 활동은 책 한 권당 2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책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과 성취감을 길러낼 수 있는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1단계는 바로 감정으로 나의 감정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책을 한 권씩 보여드릴게요. 우와, 짜!
제목만 봐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을 때 지호는 이 책을 통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과 진실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친구를 보면서 나 역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더욱 진정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다릴게 용감하게 이 책은 시작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 나쁜 기분이 휘몰아칠 때 내 친구 어둠. 이 책도 지우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 기분은 동생이 태어났을 때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의 기분은 먹구름. 오늘의 마음에게 안녕. 올리브는 모자가 부끄러워. 짜증나지 않았어까지. 감정 파트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파트를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별히 추천하는 책은 거짓말이 하고 싶을 때 내 친구 어둠, 오늘 내 기분은, 올리브는 모자가 부끄러워, 짜증나지 않았어입니다. 개별로 구입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2단계는 가족으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새로운 가족인 동생을 맞이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서 가족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건 물론 동생을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지호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던 책들입니다. 너는 반짝반짝. 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빠 민들레, 아빠의 두 팔, 엄마가 달라졌어요. 엄마 기다리기, 엄마 약, 우리는 쌍둥이, 한번 보러 오지 않을래? 형제 이야기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나는 책보 구성에서 동생을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한 책은 요 3권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 기분을, 그리고 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 3권만 들으셔도 아이가 동생을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헤아려 볼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책을 한 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키즈엠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통 튀는 책, 그리고 밝은 그림체가 특징이에요.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서정적인 느낌의 그림체 구성도 있습니다. 엄마야, 이 책도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에요. 엄마 나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이가 막 뛰어가죠. 약 좀 주세요. 준이야, 어디가 아프니? 아니요, 저 말고 우리 엄마요. 엄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하셨니? 어디가 아프다 했었지? 머리야. 엄마 머리 아파? 그럼 내가 약국 가서 약 사올게. 나 이제 다 컸어. 혼자 갈 수 있다고. 머리랑 허리랑 눈이 아프댔어. 이거 설명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마음이 약간 찡해지지 않나요? 머리랑 허리랑 눈이 어떻게 아프시대? 그냥 아프다 했는데. 그럼 어떤 약을 줘야 되나? 우리 엄마 약이에요. 얼른 주세요. 제가 엄마 허리에 올라가서 콩콩 뛰고 밥 먹기 싫다고 소리도 질렀어요. 엄마 눈에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하고 손도 씻지 않아서 엄마가 아픈 것 같아요. 엄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밴드란다. 그럼 저 이거 주세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보려. 엄마 나 왔어. 약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엄마 아픈 거 다 낫게 해줄게. 이리 와봐. 아픈 곳에 붙이면 하나도 안 아프대. 눈에도 붙이고 허리도 머리도 아픈 데 없어. 그리고 엄마한테 줄 게 하나 더 있어. 바로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거. 엄마 사랑해. 아프지 마. 엄마도 우리 준이 사랑해. 저 이거 처음 읽고 진짜 또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가족의 사랑, 아이가 엄마에게 전해주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었습니다. 가족 부분에서도 지우의 픽을 받은 4가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 기다리기, 이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처음 다니게 된 친구들에게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엄마 기다리기, 너는 반짝반짝, 아빠와 민들레, 그리고 마지막 엄마야 추천합니다. 3단계는 인성으로 바른 인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파트별로 구매하시는 분들께 또 2번째로 추천드리는 파트예요. 바로 인성 파트인데 이 책은 대부분 지호가 정말 재밌게 읽고 수십 번씩 반복해서 읽었던 책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인성 부분들을 보면 나는 책보가 다른 창작책들과는 달리 좀 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장난인데 뭐 어때? 내가 장난을 쳤을 때 역지사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줄무늬 없는 호랑이, 이건 너무 가까워. 저리가 잡아먹기 전에, 거꾸로 시드, 친우의 빵빵한 볼, 내가 맨 앞에 서도 될까? 노먼의 특별한 날개, 모두 내 거야.
그리고 용감한 맥스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우의 픽을 받은 책들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장난인데 뭐 어때? 저리가 잡아먹기 전에 거꾸로 시드, 신호의 빵빵한 볼, 내가 맨 앞에 서도 될까?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글밥은 적지만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 나눌 만한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만한 책입니다. 거꾸로 시드예요. 여러분의 마을처럼 이 마을에는 모든 것이 똑바로 놓여 있어요. 딱 한 사람 시드만 빼고요. 시드는 이렇게 거꾸로 있습니다. 시드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같은 방향이에요. 시드만 그 반대였죠. 아주 가끔 작은 예외도 있어요. 시드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시드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집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했거든요. 함께할 누군가도 필요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시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농구공이 깨고 날아왔어요. 친구들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하지만 롤러코스터도 못하고 유령의 집에선 친구들을 놀래키기만 했어요. 집에 가려던 시드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하지만 곧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요. 하지만 친구들은 싫어하긴커녕 기억에 남을 점심이었어 즐겁게 헤어지네요. 하지만 시드는 이 친구들을 못 만날 거라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시드가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몰래 보고 있네요.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시드의 집으로 가서 콩쾅콩쾅 무언가 공사를 했어요. 창문이 고쳐져 있네. 그리고 둘러봤더니 무언가 달라져 있어요. 알고 보니 내 소파, 내 책장 모든 게 다 내 방향으로 바뀌어 있잖아. 친구들이 이렇게 바꾸어 주었네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파티도 했지요. 처음으로 침대 속에 들어가 잠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들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에 너무 신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꾸로 시드 정말 좋아했고 이 거꾸로 시드는 나중에 직업편과도 또 이어져서 시드가 주인공으로 해서 다른 책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으로는 친호의 빵빵한 볼이에요. 이것도 되게 즐겁게 잘 풀어냈는데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짚어주고 있습니다. 글도 훨씬 작아지고 글밥도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읽기에 전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굉장히 주의 깊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단계는 예술로 폭넓은 예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예술 부분은 지우에게 좀 어려웠던지 지우의 손이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 권을 또 즐겁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섞어봐, 점점점, 파랗게 한밤중 물감놀이 이렇게 지우가 굉장히 즐겨 읽었어요. 섞어봐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도 굉장히 신박하고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은 후에 독후활동으로 물감놀이를 하면서 색이 어떻게 결합을 하면 어떤 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빨간색은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란색은 똑똑했지요. 파란색은 항상 차분했어요. 모든 색깔은 함께 잘 어울려서 지냈어요. 빨간색이 소란을 피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빨간색이 최고다 최고다. 그 모습을 보고 노란색은 소리쳤지요. 아니야 우리가 최고야. 파란색은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색들은 서로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요. 담을 쌓고 지내다가 파란색과 노란색 친구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지요. 둘은 반대를 무릅쓰고는 결국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바로 초록색 친구예요.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였더니 초록색이 되었죠. 초록색은 노란색이 똑똑함도 담고 파란색의 차분함도 닮았어요. 그리고 초록색만의 특별함도 있었지요. 모든 색들은 이 초록색을 귀여워했어요. 그리고 점차 많은 색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섞이고 섞여서 함께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쓸쓸했던 도시가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로 가득 물들게 되었어요. 이 세 개의 구성에 대해서 되게 즐겁게 풀이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술 부분들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책들도 있어서 추천을 해요. 하지만 낙권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단계는 직업으로 나의 미래의 직업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업 부분 역시 전반적으로 지우가 흥미롭게 읽었어요. 따라서 소전집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 직업 파트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매기 경찰 스티브, 거꾸로 시드, 일하러 가다, 나는 최고의 소방관, 뚝딱뚝딱 지금은 공사 중, 발명한 레오, 이런 똥 처음이야, 집 바다를 지켜줘, 택배 왔어요, 테오필에게 일어난 일, 마지막 핑퐁의 타쿠시아까지
책까지 그 중에서도 지우의 픽을 받았던 책들은 포크로시드 일하러 가다, 나는 최고의 소방관, 뚝딱뚝딱 지금은 공사 중, 이런 똥 처음이야, 핑퐁의 탁구 시합이에요. 근데 약간 이 책이 교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조금 억지스럽다라고 느꼈던 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핑퐁의 탁구 시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아주 발랄하고 밝은 책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두 개의 콩이 태어났어요. 핑과 퐁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최고의 탁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세계 최고의 탁구 선수가 되었어요. 탁구 챔피언 핑퐁. 둘은 결국 시합을 하기로 했지요. 누가 최고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우리 최선을 다하자. 퐁의 득점, 강하게 치기 이러면서 아주 재밌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초강력 불꽃샷으로 핑이 이겼어요. 너무 행복했죠. 퐁은 슬펐어요. 하지만 위로해줍니다. 그래, 이번엔 네가 이겼지만 다른 곳에서는 내가 이길 거야 하면서 퐁이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흘러서 탁구 교실을 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즐거움은 이길 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 느낄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 책의 흐름에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과연 아주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교훈적인 내용을 좀 열심히 넣으려고 하셨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호기심으로 저에게는 없는 책이지만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키즈엠의 나는 책보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왜 엄마들이 책보를 그렇게 찾는지 알 만큼 굉장히 퀄리티 있고 재미있는 책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비룡소의 사각사각이나 아람북스의 라라랜드처럼 손이 막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예술 파트의 책들은 조금 손이 덜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이 키즈엠 특유의 통통거리는 매력이 느껴지고 단순히 창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 특히 교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호가 성장할수록 빛을 발하고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나는 책보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